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정책 감사는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끝없는 여야의 정쟁 정말 신물이 나는데요. 그렇다고 어쩌겠습니까? 어떻든 여야는 지금 대선 불복이다, 헌법 불복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제 일요일인데도 최고위원 회의와 의원 총회를 열고 규탄 결의 대회까지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또 재갈기를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감사원장 복지부 장관을 임명한 데 이어 어제는 비서실장과 가깝다는 검찰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지명을 두고 야당은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시작된 대선 개입 논란이 확대 일로입니다. 대선 불복은 아니라지만 야당의 선거 부정 주장은 분명 정권의 정당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입장을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잠시 뒤 일부에서 이인재 의원을 연결해 새누리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공석 중인 검찰총장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요.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인사로 5개 권력부처의 수장은 전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2부에서는 강지원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번 검찰 파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내장산 국립공원을 연결해 가을철 단풍 산행에 관해 알아봅니다. 매주 월요일엔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 마련합니다. 전적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급류타는 인사, 국면 돌파, 승부구 이런 제목도 있고요. 박의 선택은 김진태. 그래서 이 주말 동안에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감사원장,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유권 행사 범위 제한, 미국 정부의 사전 동의권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토건사업 경제성 검토 않고 49조 원 쏟아부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유신 때가 더 좋았다. 이 손병두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의 돈 없는 그 미화 발언이 낳은 논란도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예, 이 어느 신문이 어떤 보도를 했는지 한눈에 보이는군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격적으로 주말에 장관, 감사원장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를 했는데 네. 깜짝 인사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대단히 빨랐다 이런 평가도 들리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 새누리당 지도부도 사전에 알지를 못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깜짝 인사였다. 이런 평가가 여당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사전에 기준을 이야기를 했죠. 국정철학 강조한 바가 있는데 역시 영남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런 분석입니다. 황찬현 그 감사원장 후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모두 영남 출신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새로 임명된 그 이정혜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장도 영남 출신이라서 더욱더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 감사원장의 경우에 대법관 출신이 아니라 법원장 출신이 기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 체계상으로 보자면 두 단계를 이제 뛰어넘은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에도 연구원 출신 기용을 또 이번에도 했는데 실무적으로 일단 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량감이 좀 떨어진다. 이 책임 장관제 강화보다는 청와대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권력기관 5개가 이제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그리고 이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런데 네. 이 두 사람이 영남, 두 사람이 서울, 한 사람이 대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호남이 홀대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 이 황찬현 감사원장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여야의 평가 또 엇갈리고 있죠.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겠지만 일단 잘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은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보장,
복지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고요.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철저한 김기춘 비서실장 인사로 보인다. 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이렇게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예, 저도 궁금한 것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가깝다 이런 이제 언론 평가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런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바깥에서는 실세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뭐 김기춘 부통령설까지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남 마산 출신의 그 황 감사원장 후보자, 경남 거제 출신의 마산중을 나온 이 김기춘 실장하고 지연 학연으로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고요. 경남 사천 출신인 김 검찰총장 후보 역시 김 실장이 아주 아끼는 인사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새 정부는 지연이나 학연 그밖에 다른 사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적임자 인지가 최선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정황상 그런데 이제 법원이 사법인수원 10기 11기가 그 주류 세력이거든요. 네. 이 대법관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 가급적 기수가 높은 쪽을 구하고 또 연장자를 구해서 검찰을 좀 제대로 위기질서를 잡겠다. 아마 이런 평가 때문에 이분을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많더군요. 예, 어떻든 다른 이슈 한번 짚어보죠. 일본이 집단 자위권 요구에 대해 이번에 우리 정부가 또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내용이? 예,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는 일본이 한반도 출병이 가능한 집단 자위권을 추진하려 한다. 이제까지는 그래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죠. 미국 쪽에. 또 미국 정부 역시 아시아 군사 전략, 특히 대중 정책 차원 또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 차원에서 미일 방위 협력 지침 수정에 지금 나서기로 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미국 정부의 의견을 지금 보냈다는 건데요. 한반도 주권 행사 관련 부분에 한국 입장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 한반도 출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사전 동의권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아울러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이 일종의 레드라인, 금지선을 설정해서 전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집단 자유권이 결국 허용되면 예,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이제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시민단체들이 안 그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 집단 자위권 저지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이 새 정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 이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너무 미국 쪽에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MD 체제 편입 문제도 그렇고 주둔 비용 추가 부담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역시 집단 자위권 문제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정해서 미국에 전달했다는 그런 방침도 이 국내 여론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실제로 상황이 벌어져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게 됐을 때 실제로 막을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삼각 외교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가까워지고 또 우리와 일본은 멀어지고 또 우리는 중국과 미국과 사이의 균형 입장을 취하려 하고 궁금해지는군요. 예, 오늘의 국정감사 어떤 게 눈에 띕니까? 네, 법제사법위에서는 역시 국방위원회 그 국방위원회도 또 오늘 있죠. 이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이 주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수력원자력 이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비리 문제가 제기가 될 것 같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역시 새 장관 임명의 적절성 논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듣고 느낀 생각이나 의견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촌철살인의 사연과 의견을 클로징 멘트로 소개해드리고 책 선물도 드립니다.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를 보내주세요. 국정감사 기간인데 여야 정쟁은 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에서 시작된 대선 개입 논란이 확대 인류를 긋고 있습니다. 대선 당사자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을 불공정 선거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문 의원과 온도차를 보였던 민주당 지도부도 어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냉정합니다. 주말에 공습 중인 감사원장, 복지부 장관을 내정한 데 이어 어제는 검찰총장까지 지명하면서 국정 수행에만 매진하지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거죠. 관련해서 지난주 민주당 서른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육선 중진 이인재 의원을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육선 의원이시죠. 이번 국정감사 3분의 2가 지났는데 언론의 평가는 썩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약점을 준 신문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비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국정감사는 이제 벌써 개선돼야 될 낡은 제도인데요. 예. 그래서 뭐 국민들 이제 식상한 점이 많고 특히 이제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번 야당이 이 국정원 NLL 파문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장애 투쟁을 하다가 이제 바로 국정감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자꾸 이제 과거 문제 가지고 정쟁을 하는 모양새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일반 기업인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뭐 실질적인 거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론의 평가가 아주 나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인정합니다. 예, 근데 피감기관도 너무 많고 증인도 너무 많고 해서 처음부터 의혹 과잉이다 아니면 또 호통 국감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됐었는데 오히려 뭐 그런 것보다는 정쟁 감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정감사는 뭐 이야기하려면 길은데요. 예. 요즘 모든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고 또 수많은 이슈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1년 상시국회에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저인망식으로 다 뒤져보겠다.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예. 예, 이 의원님이 좀 앞장서셔서 이거 상설 국회를 하시고 상시 감사를 또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자고 옛날부터 해도 이 나쁜 습관은 잘 안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 대선이 있는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대선 불복이다, 또 헌법 불복이다. 이래서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이 야당은 선거 불복 절대 아니라면서도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 그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우리 여당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야당이 이 과거 문제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 이거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빨리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금 NLL 대화록이라든지 또 국정원 댓글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수사기관에서 다 이제 밝히는 거 아닙니까? 예. NLL 대화록이 NLL 폭이냐 아니냐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문제고요. 이렇게 옛날 거 자꾸 지금 뒤집어 봐야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믿고 거기에 맡기면 될 일을 가지고 자꾸 지금 정권을 흔들고 또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강요하고 이러는 것은 야당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 말할 것도 없지만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리더십을 발휘해서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경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좀 풀고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이 정치 문제는 잘 아는데 경제 문제를 잘 모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경제라는 게 국회의원들 한 사람이 해법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국민의 뜻을 이게 반영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하는 문제 가지고 좀 수많은 안건이 국회 정부가 제출해 놓았는데 이것도 가부간에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펜딩 상태입니다. 예. 이 문제는 대선의 한쪽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예.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자꾸 이 대선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도 문제지만은 대선에 한 후보였지 않았습니까? 문 의원은. 예. 그런 분이 이렇게 이 문제를 들고 이제 앞장을 선다는 것은 정말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고요. 이것은 대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국민들의 주권자로서의 결단 아니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무슨 법적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모르지만은 지금 다 지나갔는데 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정치 공방을 한다면 모르지만은 한 후보였던 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죠. 예, 어제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 그리고 또 의원총회 이 규탄 기획 대회까지 열면서 그동안에 대통령 사과, 국정원장, 법무장관 뭐 이런 문책을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검사 특임검사를 임명을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그동안의 댓글 수사가 외압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모든 게 질서 있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 윤석열 검사 이 문제도 검찰이 그 자체 기강, 내부 질서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불거져 나온 문제이지 무슨 뭐 법무부 장관이나 중앙지검장이 뭘 이래라 저래라 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자기 정당에서 이런 내부 문제까지 일일이 거론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아주 잘못된 접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댓글 그 수사를 하면서 이 댓글 이걸 두고도 그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뭐 한쪽은 이게 몇십 개 댓글이 무슨 대선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한강물에 한 바가지 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새누리당에서 나왔고 예. 민주당에서는 그 반대로 그 한 바가지가 독국물이다 이렇게 이제 받은 겁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댓글 문제는 뭐 저도 생각은 많이 있어요. 이 댓글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보기관에서 예. 대선에 이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내용이 뭐 그것이 이제 뭐 우리 여당에서 그거 가지고 이 투표 의사 결정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저도 뭐 그거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부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뭐 그렇지만은 그 정보기관이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그런 선거에 개입하려고 해서 나온 결과냐. 또 그 댓글 내용이라는 게 국정원이라는 최고 정보기관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을 퍼뜨려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뭐 특별한 개인적인 국정원 직원 개인들의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거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특별히 뭐 정치적인 큰 이슈가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 이제 현재 국정원장이 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기소가 돼 있고 그쪽에서는 또 부정하고요. 재판 결과도 기다려 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수사와 재판 과정을 침착하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뭐 결론을 내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정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 대통령 주말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감사원장과 복지부 장관 그리고 어제는 일요일인데도 검찰총장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우선 감사원장의 서울중앙지법원장 그것도 현직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권 독립이 좋지 않은 선례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이 법조계 선배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뭐 형식적으로 보면은 좀 현직에 있는 사법기관의 중요한 인물을 바로 이제 대통령 직속 감사원장에 이렇게 임명하는 게 그렇게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감사원장은 지금까지 뭐 어디 편을 들었다 편향됐다 뭐 이래 가지고 계속 쟁점이 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에 몸을 담고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그런 엘리트, 이런 현직에 있는 사법부 인사를 감사원장에 이렇게 임명을 하면은 여전히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중립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대통령을 보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검찰총장에 이제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을 임명함으로써 권력기관 5군데 그 사람들을 박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로 이제 다 채우게 됐습니다. 살펴보면 이번에 새로 임명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영남 사람들이고 나머지 3분이 이제 서울 2사람, 대전 1사람인데 호남에 안배가 없다. 예, 이래서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뭐 결과적으로 지역 안배가 이루어진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지역 안배 때문에 또 인사를 이렇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번에 1기니까 예. 2기 때 가면 또 호남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딱 하나를 놓고 한꺼번에 뭐 다 이걸 의도적으로 안배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2기 또 3기가 있을 테니까요. 예. 예. 새 검찰총장인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가장 아끼는 후배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야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김기춘 비서실장께서는 검찰에 아주 오랫동안 총장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웬만한 후배들 인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긴 저는 그렇겠죠. 지나친 부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진태 이제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는 언론을 통해서만 저도 알고 있는데 아주 강직한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주 검찰총장이 임명되시면 임무 수행을 아주 완벽하게 잘 해낼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후하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아주 강직한 인물로 언론에서 저도 많이 평가를 보았습니다. 댓글 수사 팀장을 이번에 또 이정희 수원지검 형사 1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공안통으로 뽑힌 셈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팀장 때와 만약에 다른 결론을 낸다면 엄청난 파문이 일 건데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국정원 댓글 이건 선거 관련된 범죄 혐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래 이 특별수사팀보다는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처리했으면 좋았는데 전 검찰총장이 무슨 의도인지 어떤 특별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특별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윤 팀장인가요? 그분이 내부 질서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퇴임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실을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결론을 내나가는 것이고요. 어느 한 검사 개인이 검찰을 상징하고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의 인터뷰를 듣고 계시는데요. 모바일 앱 SO와 샤프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청와대 인사와 대승불복 논란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죠. 예, 지난 주말 군 장성 인사가 있었는데요. 역시 주목받은 인사는 이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경질됐고 그 자리에 이 박지만 씨 그러니까 대통령의 동생의 중앙고 육사 동기인 이재수 중장이 임명됐다는 겁니다. 네, 그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군 간부 인사는 대개 이 육사 몇 기 다른 출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심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박주만 씨 육사 동기생들이 아마 주요한 보직이 많이 가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무 사령관이 요즘 특별히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은 기무 사령관은 육군 대장으로 승진한다든지 육군 총장이나 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런 데로 가는 길하고는 또 멀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 기무사령관이라는 게 특별한 권력이 있는 중요한 자리다. 또 미래가 보장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지난주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60%를 넘어가던 박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53%로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난 20주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도인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뭐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민감하게 그때그때 마치 기후가 변화하듯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 지지는 50%를 좀 넘고 있으면 아주 건강한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과열돼가지고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지지율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뭐 특별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 서울시장 후보 벌써 새누리당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정몽주 의원 차출설이 언론에 보도되고 김황식 전 총리설도 나옵니다. 당 중진으로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 집권 여당이 서울시장 당선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또 당세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틀림없이 이제 시장에 당선될 만한 그런 자질과 역량 또 지명도를 갖춘 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결심만 하시면 저는 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두 분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결정을 하실는지 당으로서는 이제 그분들하고도 뭐 여러 가지 직접 간접으로 교감도 하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육선 중진 이인재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예, 지난주에 출발사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 20초입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아인 캐스터. 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출근길 정체 확실히 일찍 시작됐고 정체 더 길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 시흥고속도로 비교하신다면 서해안고속도로가 더 밀린다는 점 참고해 두셔야겠는데요. 목포 쪽으로 금천 일대, 목감에서 중남분기점, 순산터널, 팔곡에서 용담터널, 비봉 일대로 구간 정체가 많이 되는 반면에 평택 시흥고속도로는 평택 쪽으로만 남한산에서 잠깐 발이 묶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아이 같았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공석 중인 검찰총장에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임명했습니다. 예상을 깬 신속한 지명인데요. 후보 4명 중에서 최연장자이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제일 높은 데다가 지난해 금난 사태로 물러난 한상대 총장의 공백을 잘 메꿨다. 이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정치권은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잘된 인사라는 환영의 뜻을 비친 반면에 야당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가까운 사람을 지명한 것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장의 이정희 수원지검 형사 1부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이종회 수원지검 형사 1부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작년 대선에 출마하셨던 강지원 변호사 연결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 출발 새 아침을 진행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진행하시죠?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선배님이 진행할 때보다 제가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도 아닙니다. 네. 김진태 내정자 지금 지명 두고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예, 김진태 내정자도 그 검찰이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검찰이 총체적으로 우선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검찰을 보는 시각이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한 가지는 검찰의 내분이나 갈등이 있다든가 신뢰가 떨어졌다 이런 측면이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이 소신껏 수사를 못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둘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공평한 시각에서 본다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 검찰의 60여 년의 역사는요. 이 집권 권력과의 갈등과 굴종의 역사였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권력이 셀 때는 말이죠. 이 검찰은 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치 검찰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쫓겨난 이 사고친 이 검찰총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또 4년, 5년째 이렇게 레임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죽어가는 권력이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 힘을 입어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그랬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 형님들, 줄줄이 되게 이제 말기에 가서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결국은 검찰과 집권 권력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지금 현 정권의 과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이 검사 출신으로서 정말 하기 힘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집권 권력과 갈등과 굴종의 역사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네. 이 최동국 총장 사태 두고 안 그래도 야당이 지금 찍어내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지휘부 결재 없이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위법하게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 해서 또 수사팀에서 배제가 되니까 이게 또 논란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외압이다, 항명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검찰 내부 파동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지금 뭔가 수사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수사팀이죠. 수사팀에서는 뭔가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막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권이고 야권이고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여권에서는 왜 자꾸 그런 인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국세
국정원장 이렇게 기소할 때, 그때도 뭐 법무부에서 자꾸 막는 것 같은 인상을, 막거나 축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줬고, 그 다음에 뭐 총장을 바꿔치기 했다는 등, 또, 그 다음에 무슨 또 수사팀장을 어떻게 한다는 등,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주 눈치적으로 볼 때, 이 자꾸지간 지금 수사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꾸 회방하거나 은폐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예. 또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쓸데없이 무슨 뭐 대선 불복이니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리를 자꾸 해야 되고 말이죠. 툭하면 무슨 사과나 요구하고 장애 투쟁이나 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답답한 거죠. 이게 원래 무슨 놈의 나라의 정치가 이 싸움박질 정치판이냐 말이죠. 예. 그래서 시선들이 곱지 않은데 정치권들이 빨리 이 문제를 이 정쟁으로부터 풀어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여권, 야권 다 점수 좋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그렇겠죠. 이 자기들이 관여하지도 않은 이 댓글 수사로, 댓글 문제로 이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어 버리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로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이 무슨 댓글이니 뭐 트위터니 이런 것들은 다 전 정권에서 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 내가 직접 지시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고 치자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히는 것은 현 정권의 책임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것을 자꾸 전에 좀 빚을 좀 졌다, 신세를 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그 책임은 또 현 정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워터게이트 사건 늘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이 도청을 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 정권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덮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좀 뭐 미안하다는 생각이 늘 갖는다면 정말 전 정권이 신세를 졌다는 거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다 까놓고 말이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다 까서 밝히고 또 그리고 현 정권에서는 정말 잘 해야죠.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자꾸 무엇에 끌려가는지 말이죠.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좀 멍청한 일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보자 인선, 그리고 검찰 사태와 관련돼서 강지훈 변호사의 인터뷰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모바일 앱 예스와 샤프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제가 받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죠. 이 국정원장 댓글 사건에 이어서 민주당은 처음부터 있어서 이 민주당이 처음부터 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장 문책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예, 대통령의 사과는 바꿔 말하자면 곧장 정권의 정당성 문제로 연결된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사과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여당과 청와대로서는 댓글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그 문제 자체가 전부 다 전 정부 일이다. MB 정부가 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야당도 멍청하게 짝이 없는 것이 툭하면 사과를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툭하면 사과한다고 칩시다. 그럼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가지고 괜히 기싸움 하느라고 시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문제, 국정원 사건 문제를 자꾸 거론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다시는 이따오 짓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것이죠. 그러면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국정원 개혁 방안을 내놓고 그것에 관해서 논란을 하는 것이 생산적인 토론인데 툭하면 사과만 하라고 그래요. 사과만 하라고 그래요. 그럼 말 한마디 들으면 뭐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야권에서 그런 식의 방식보다 구체적으로 국정원 개혁 방안을 꺼내놓고 이미 초안 같은 건 나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난 3자 회담 때 이제 댓글 때문에 내가 당선된 것이냐 이런 반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이제 최대 수혜자인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네. 이 문 의원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 의원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야권도 그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문재인 후보는 후보자 당사자였기 때문에 예.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만일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말이죠. 작년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대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썩은 선거였다. 저는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를 하자고 나갔던 사람이고요. 예, 매니페스토 운동 하셨죠? 예, 거지것대로 정책 중심 선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분들은 다 뭐 했습니까? 맨날 이미지 선거하고 이벤트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고 사진 찍고 말이죠. 예. 지역 감정 조장해가지고 한 군데서 80% 나오고 한 군데서 90% 나오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게다가 무슨 뭐 천수백억씩이나 돈 다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고 또 무슨 편법 조직선거 무슨 위원장 이런 종이 쪽지 나눠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법률을 떠나서 이게 저는 썩은 사건이었다고 보는데 그거 가지고 그걸 자신은 무슨 굉장히 공정하고 자신은 상대방만 공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하는 것부터 더 이거 자세가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특히 대선 불복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오해받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대선 불복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전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선 불복으로 하려고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말이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당선 무효소송이나 선거 무효소송을 하는 겁니다. 한 달 안에 해야 되죠? 그럼 한 달에 30일 이내에 하면 다 해야 되면 다 끝나는데 지금 사건이 하나 계류된 게 있긴 있어요. 예. 이 전자개표니 뭐니 그래가지고 계류된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외에는 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다시 무슨 문제 떠들어가지고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전제 하에서 앞으로 생산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정치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예, 이 박 대통령이 어제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이제 지명을 했는데 이분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야당은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할 의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게 됐죠. 예. 물론 김진태 씨라는 분은 개인적으로는 총장을 100번 하고도 남을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 시기가 문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요. 그런 이 경향이 많았는데 청와대 눈치 안 보는 그 대쪽 같은 총장이 좀 나와줘야 할 시기란 말이죠. 예. 이런 판국에 좀 PK니 뭐니 김 실장 라인이 어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정부 요직을 보면 말이죠. 대통령 영남이죠. 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이 또 영남이죠. 대법원장 무슨 헌법재판소장도 영남이에요. 게다가 검찰총장 감사원장까지 영남을 시켜놨으니까 역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해를 좀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번 아마 그 청문회에서 과연 정말 이의가 검찰을 독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특히나 상설특검하고 특별감찰관제를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검찰 개혁 방안인데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줘야 되지 않을까. 또 김진태 후보자는 또 그런 방안을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되는데 짧게 제가 답변을 하나 좀 얻고 싶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동안의 국정감사가 완전 빵점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좀 생산적인 국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설 감사가 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국정감사 제도라는 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예요. 예. 다 국정조사로 커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국정조사 위주의 그런 체제로 바꿔야 되고 굳이 국정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정기국회 직전에 20일 동안 못을 박지 말고 수시로 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분담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이번에 정말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 악기와 목관 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예,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10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